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38번째 앵커 장효진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작게 보면 엄마들의 장바구니 물가, 아파트 전세 가격,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군사 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홍익인간의 정신, 즉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는지 항상 살피고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네 뉴스 38회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월 평화동의 한 은행 앞 회전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찾고 개선하고자 전주시 의원과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 그리고 평화동 마을신문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제기한 전북은행 앞 교차로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평근 시의원과 전주시청 관계자분 그리고 완산구청 관계자분들이 함께 나와서 현장을 모니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이게 이제 저기서 차가 좀 과속을 못하게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취지는. 그래갖고 이번에도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여기서 쏘다가 여기서 내려버렸거든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첫째는 어두우니까 사람을 못 봐버린 거죠. 운전자가. 못 켜죠. 화면만 켜져요. 화면만. 켜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 세 개면 되네요. 여기는 이쪽은 저 설치 장소가 없어. 네? 그러면 몇 개를 해요? 세 개? 살짝 뒤에까지. 저 차가 저쪽에서 세게 오니까 지금 이 길도 차가 이리 나오고 차가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게 방지턱을 좀 고원식으로 하면 여기하고 양쪽을 그렇게 해서 다시 잡으면 이 바로 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스트밀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놔야 되거든. 오늘 결정된 사항은 저기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과속 방지턱 차원으로 약간 더 높이고 저쪽 경복궁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LED 전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모든 교통안전시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당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보행자인 시민들도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와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 함께 보실까요? 상당히 그 남구산성을 올라가는 길을 많이 이렇게 다듬어 놔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나 또 남구산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우리가 가더라도 남고산성과 연결이 되지만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억경대 쪽을 가다 보면은 남고산성이 처음에 석축이 되었었던 성을 쌓았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억경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남고산성 와봤어요, 전에? 저는 초등학생 때. 아, 초등학교 때. 처음 와봤죠. 이 남고산성은 남원 쪽에서 들어오고 전주에서 남원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었고, 또 산후 지형지물을 이용한 성벽의 높이가 약 60여 배 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저 밑에가 성벽 아래이기 때문에 이 성벽은 상당히 견고하고 방어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란 장군이 64세에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700여 명이나 사살을 해서 충동국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것도 충경공 이정란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잔존 여장군. 성곽을 보수하면서 이렇게 시멘트로 무너지지 않게 덮어 씌워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시멘트로 이렇게 성곽을 보수하는 일은 앞으로는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원형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고산성에 이곳이 100여 채의 민가가 있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남고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별장 1명에 장군이 22명 등 해서 1,400여 명이 이 산성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남장대와 북장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장대, 북장대는 남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남고사 앞쪽은 남장대, 뒤쪽은 북장대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북장대가 현재 위치이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억만 가지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억경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서포루라고도 합니다. 서포루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억경대, 남고산성 안에는 억경대, 만경대, 천경대 이렇게 대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주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많은 그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들의 삶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인터뷰 동인 시간입니다. 김강수 기자가 이번엔 협동조합 택시를 운영하시는 김경식 기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뉴스 김강수입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잦아들고 멀리서 노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거리에서는 노량 택시가 종종 보이는데요. 도시를 한결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택시 전주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우리 동네 이웃 김경식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어렸을 때 노랑 택시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오랜만에 노랑 택시를 보니까 옛 생각이 나고 좀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란 택시를 탐으로써 굉장히 즐겁게들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깔끔하고 네, 또 저희 회사의 모토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청결하게 실내도 관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타시고 다들 만족해하고 굉장히 오늘 참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사님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운행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또 남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택시는 조합원님이 주인이면서 또 근로자이십니다. 따라서 각자가 하나하나의 사업체로 말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점포로 운영한다는 사장님 겸 종업원이기 때문에 주인의식도 있고 또 근로자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예전에 택시 회사에서는 그 산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많이 합니다. 과속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 협동조합으로 하면서부터는 특히 이제 산학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어서 고객님들한테 첫째 안전운행의 1번으로서 교통법규를 예전보다 훨씬 준수해서 과속이나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고객님들도 기분 좋고 우리 조합원님들도 한결 더 우리 고객님들한테 친절하고 안전하게 봉사해서 가시는 목적지까지 소정의 그 교통 운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조합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발전하고 협조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훨씬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의 발로서 오늘도 교통 약자를 위해 애쓰시는 전주시의 모든 택시 기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사님들의 친절한 안내와 안전 운행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들 역시 기사님들을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050 이상 세대들의 창업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시니어가 되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전라북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은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아이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3D 프린터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그렇고 지금 현재 무드등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드등 역할과 소리 증폭기 역할을 같이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시니어 기술센터가 따로 생긴다고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시니어 기술센터 쪽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원 사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기에 네. CI 제작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네. 그거를 지원받아가지고 저를 우리 회사 고압선을 대표하는 CI를 제작하고 제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네, 대표님한테 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들어온 첫 번째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차근차근 사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사업계획서, 세무 관련, 그리고 노무 관련, 그리고 기술 관련 교육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된 업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줌으로써 사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들어갈게요. 네. 대표님 여기서 하시는 아이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요? 네.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향기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향기로운 거요? 네. 예, 맞아요. 여성들한테는 특히 향수를 쓰니까 향기로운 향이 나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맡은 향은 어떠한 인공적인 향이고요. 제가 취급해서 들어오게 한 아이템 향은 지금 저기 보면 천연 한약재를 이용한 향주머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이나 집에 이제 놓는 방향지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 프리랜서로 원예치료, 생활원예의 꽃꽂이나 식물 심기, 포풀이 이제 이렇게 방향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나만의 쉼터를 찾아보면 할까 하다가 마침 이렇게 전라북도 창업 시니어 센터가 4050한테 특히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연한 계기에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 들어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이죠. 여기에는 네. 이제 여러 기관도 있지만 네. 시니어 센터는 4050이 처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공간과 또한 이런 어떤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준 이 첫 번째 이게 참 기억에 남고요. 애착도 많이 가고 네. 나로서는 처음으로 창업을 한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라북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전라북도 내 만 40세 이상 창업을 꿈꾸는 대상들에게 기술력과 사업 발전이 있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입주 신청은 매월 소상공인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루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밝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봄입니다. 이 계절을 따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앵커 장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